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승계 구도, 즉 일론의 뒤를 이을 테슬라의 차기 CEO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 자, 그러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밀란코비치, 옵티머스의 프로그래밍 수장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핵심 요직에 있었던 거의 총책임자급의 사람들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퇴사 이후에 해당 조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핵심 위주로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핵심 인물들이 차기 테슬라 CEO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밀란코비치 옵티머스의 프로그래밍 수장 자리로 한 3년 동안 있었나요? 테슬라에는 9년 동안의 몸을 담았던, 어떻게 보면은 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꽤 장문의 감사 메일을 보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너무나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메일에 쓰긴 썼죠.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옵티머스가 1500대 가까운 그 로봇이 기가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것이 불과 6개월을 남겨둔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그 거의 출발 지점에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돌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사용을 한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 좋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론의 자서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일론이 어떤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본다면 밀란코비치가 일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타임라인, 일론 머스크가 워딩을 던지는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유형을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주들을 위해서 멘트를 날리는 것도 있지만은 공급업자들, 협력사들을 위한 멘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동료 또는 푸시하기 위한 용도로 공개석상에서 일론이 말을 꺼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밀란코비치가 봤었을 때 옵티머스를 1500대나 지금 기가 팩토리에 실전 투입이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보통 각 조직에 업무 미션을 줄 때 타임라인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실제로 자서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실무진들은 1년 걸린다고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3개월 만에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달성이 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지금 봤거든요. 자, 그 케이스를 놓고 본다고 봤었을 때 밀란코비치가 지금 옵티머스의 일정을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반기를 들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론 머스크가 가차없이 해임을 시켜버리거든요. 자,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시기 자체가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기는 힘들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원급들의 분들이 퇴사라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는데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그 권력과 회사 내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정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온 그 열매들을 이제 곧 따게 되는 것인데 돌연 그렇게 사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불협화음이 왔었다. 그리고 이제 도조의 수장 자리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막상 옵티머스의 전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그 무게를 조금 그 가능성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있어 왔었던 핵심 인물들의 사태 사례들을 보면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1년도로 가볼게요. 제롬 기엔이라고 하는 세미트럭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장이 2021년도 상반기였나요? 그때 돌연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후로 세미트럭의 사업은 큰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약 지금 8년 동안 세미트럭의 프로토타입이 나온 지 8년이 됐는데 뭐 펩시콜라에 계약이 돼서 뭐 한 30도 들어갔나요? 그 이후로 특별한 진척 사항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024년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세미트럭 수장이 이제 퇴사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조직의 변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22년 7월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FSD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안드레 카파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V11 버전, FSD V11 버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죠. 자, 그 뒤로 V13 버전이 거의 완성형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인데 V11, 12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좀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때 V11과 V12의 FSD 버전을 이용했었던 실제 오너들이 화도 많이 내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었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있었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비난들이 실제로 꽤 많았었어요. 어쨌든 안드레 카파시도 퇴사를 하면서 FSD 조직에 조금은 과대기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680 배터리로 가볼까요? 4680 배터리가 2024년 4월을 기억합니다. 그때 드류 바글리노라는 SVP라고 하겠습니다.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이제 원로급의,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부사장직을 맡았었는데 4680 배터리의 양산이 중단이 되다시피 하면서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뒤에 그 뒤로 발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4680 배터리를 양산화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당분간은. 그래서 파나소닉과 CATL로부터 공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프로그레스가 일어나고 있죠.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당초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스피드는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2023년 8월로 갑니다. 아마 이 퇴사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바로 CFO였죠. 테슬라의 전체 돈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무 관리 능력을 보여왔었던 컬 콘이 돌연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주가가 컬 콘의 사임 이야기가 전에 오면서 주가가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와, 한 사람의 요직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임을 하는데 테슬라의 시총이 4%가 증발을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컬 콘이 당시에 테슬라의 차기 CEO 자리에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조직이 계속 비대해지고 EPS가 높아지면서 잉여현금의 창출 능력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CEO를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컬콘이 약 4년 정도 CFO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맡은 걸로 압니다. 그때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었고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의 50조를 만들어준 장본인 중에 하나죠.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런 그가 사임을 하면서 테슬라의 시총이 그 사람의 사임으로 4%가 증발을 할 정도의 그런 좀 시장에서는 다소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자, 그 뒤로 탄핵자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참 공교롭죠.
2023년 8월 달에 EPS와 지금 EPS는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퀄콘이 사임하고 난 뒤에 테슬라의 재정상,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EPS가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 자,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퇴사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핵심 인물이 퇴사를 했었을 때 그 조직이 위기까지 경험을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생각보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밀란코비치가 퇴사를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 사업 역시도 지금 1500대가 올해 중으로 시범 운영이 이제 기가팩토리에서 된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타임라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뒤로 살짝 미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물론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죠. 지금 테슬라가 실적을 기반으로 둔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300 부근에 지금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실적이 아닌 미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그것이 타임라인에 어떤 연기가 있다거나 그것이 뒤로 늦춰졌을 때는 기관들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닐 거라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 한때 테슬라에서 크게 역할을 했었던, 큰 공헌을 하면서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핵심 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 그럼 이들이 왜 테슬라에 남지 못하고 떠났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진짜 가족들과 여생을 보는 것이 없다.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매력적인 회사의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테슬라에 너무나 많은 천재들이 있고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자신들도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일론 머스크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일론 머스크의 신임을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했다.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들도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테슬라에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주요 요직에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CEO입니다.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현재 CEO인 일론 머스크의 큰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신뢰도 잃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퇴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밀란코비치 역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자서전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퇴사를 시킬 때 가차없이 그냥 해임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일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냉정히 놓고 본다면은 그런 핵심 인물들이 퇴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조직 자체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미션들이 다른 회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는 미션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 그런 핵심 인재가 빠져나갔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없어요. 인력 풀 자체를 인사팀에서 아무리 제대로 가동한다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데이부터 AI 데이를 했죠. 왜냐?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도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들이 반드시 회사로 다량 영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대와 AI들을 통해서 인재들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옵티머스의 수장이었던 밀란코비치가 물러나면서 야속 알라수나미인가요? 야속 알라수아미가 지금 FSD, 지금 로보택시 쪽에 총책임인데 뭐 겸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조직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겸직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해당 조직이 힘이 그렇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력 풀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위에 리더가 물러나더라도 그 밑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리더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겸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옵티머스 쪽에서 생각만큼 지금의 밀란코비치만큼의 신뢰를 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겸직으로 돌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핵심 인물들이 퇴사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론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CEO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일론 머스크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각 요직의 핵심 인물들이 있죠. 자, 그럼 이 인물들 중에서 혹시 일론의 차기 CEO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일론이 그러면 언젠가는 물러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 물러난다는 거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일론 머스크가 5년 안에, 아주 길어야 5년 정도 임기를 이번에 이야기했죠. 5년을 하겠다. 저는 10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도 5년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5년 더 이상 일론 머스크가 하게 될 경우에 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신호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테슬라라는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일론이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는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이것은 한 리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본인이 없었을 때도 조직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뭐 어느 조직에게 있어서는 그 리더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론이 도지의 수장이라든지 트럼프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거의 부재 중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일론이 빠졌을 때 테슬라가 큰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면은 일론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원 유세를 하진 않았겠죠. 일론 스스로도 테슬라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일론이 그렇기 때문에 5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일론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1순위는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서운하겠지만 스페이스X입니다. 실제로 자서전에도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스페이스X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보다.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도조의 수장 자리를 물러나고 테슬라 본사에서 뭐 7일 동안 24시간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화상 이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테슬라 본사에 있으면서 스페이스X 구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가 9차 스타쉽 발사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매끄럽게 성공을 하지 못했죠. 지금 일론의 머릿속에는 로보택시, 옵티머스 다 좋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의 상승,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1순위는 스페이스X다. 왜냐? 그의 인생은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테슬라의 CEO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물러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내가 정말 없어도 테슬라의 천재들이 나보다 더 테슬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야. 그 순간에 온다면 자기는 가차없이 테슬라의 CEO 자리를 놓고 스페이스X로 갈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는 그 시점이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가 있다. 왜냐? 그만큼 테슬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의 조직을 구성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큼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후계자를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고 후계자를 기르는 작업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누구를 물망에 올리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톰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중국계 태생의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톰주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가팩토리의 모든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가팩토리에서 잠을 자고 지금도 80만 원 정도 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일론이 가장 아끼고 있는 핵심 인재 중에 한 명이죠. 현장 중심의 일을 하면서 테슬라의 상황을 기가팩토리뿐만 아니고 이번에 중국에서 메가팩토리에 구축하는 그 건설하는 사업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이 메인 사업이죠, 지금. 그래서 중국과 어떤 정치적인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중국 태생의 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일론 머스크와 중국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중국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톰주가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톰주를 데리고 다닌 적도 있어서, 그래서 차기 가장 유력한 테슬라의 CEO가 톰주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탄해자입니다. 현재 CFO자, 앞서 말씀드렸던 컬콘의 뒤를 이어서 탄해자가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워낙 대규모의 자본을 거느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CFO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CEO 자리에 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탄해자가 현재 CFO를 맡고 난 뒤에 EPS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그가 되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어찌됐건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가지고, 물론 결과로 모든 걸 판단을 봤죠.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탄해자도 후보에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조금 경쟁이 밀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야속 알라수암인가요? 로보택시와 FSD의 수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밀란코비치가 물러나면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업까지도 지금 일단은 겸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물론 이 로보택시나 FSD 자율주행의 플랫폼과 그 기술이 옵티머스와 당연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가 이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은 아니다. 겸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겸직을 없애고 해당 원래 자리에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그걸 물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적절한 인물이 오면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메아드 아프사르라고 하는 부모님이 이란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일론 휘스퍼러, 그러니까 일론에게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 스키 강사부터 해서 의료 분야에도 종사를 해 왔었던,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테슬라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으면서 현재는 스페이스X의 부사장과 함께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운영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X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프사르인데요. 그래서 지금 흔히 일론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또한 강력한 차기 테슬라의 CEO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차기 테슬라의 CEO 자리에 가장 강력한,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오메아드 아프사르 그리고 톰주가 아닌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내부 인사에서 발탁이 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지독한 일벌레이자 지독한 퍼펙셔니스트,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기 CEO 자리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조직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회 역시도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어떤 힘이 세진다고 한다면 말이죠. 물론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CEO 자리는 단순하게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선출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외부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CEO 자리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5년이라는 이야기를 던졌죠. 나는 5년 동안은 더 할 거야. 자, 그 뜻은 5년 이상 할 계획은 전혀 없어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테슬라를 5년 이상 모아가려고 하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테슬라의 앞으로의 후계 구도,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전설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었고 어떤 형태로 좀 퇴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이 어떻게 흘러갔었고,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핵심 인물들, 그 중에서 차기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테슬라라는 회사를 조직 중심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